안녕하세요, 삐딱뷰입니다. 당했습니다. 카톡 강제 업데이트에 당해버리고 말았네요. 행여나 5년이나 쓴 내 폰 성능이 못 따라갈까봐 수시로 뜨는 반강제적 갤럭시 펌의 업데이트 버튼도 1년째 근성으로 계속 거부 버튼 누르고 있는 저인데 이번 카톡 강제 업데이트에는 당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한 번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업데이트 대참사 소식을 미리 접했기에 발빠르게 움직여 미리 본 대로 카톡 업데이트 해제를 분명히 해놨는데 이럴 수가, 길게도 아니고 불과 30분 뒤에 카톡이 마음대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당한 거지요. 참나각성 무신무와 명상 등 마음의 평온과 고요 위에 항상 노력하는 저이지만 순간 튀어나오는 육두문자 욕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깜놀해서 순간 시옷비읍 지읒짓 외치니까 놀라는 애가 뛰어들어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 넌지시 카톡 화면 들어서 보여주니까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노란가오리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나가네요.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습니까? 멘탈 수습 후 대충 둘러보니 이럴 수가, 잘 쓰던 카톡 제대로 바탕이가 가 있네요. 메신저면 메신저고 SNS면 SNS지. 이건 뭐 정체불명 돌연변이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짜장과 짬뽕을 엄연히 취향에 따라서 골라 먹는다는 건 둘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의 정통성을 존중하고 발전시켜 짜장 맛집, 짬뽕 맛집으로 거듭나야지. 그 어떤 중국집도 짬뽕 국물에 짜장, 춘장 섞어 짬짜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대체제 없이 인질 잡혀있는 5천만 이용자들은 상식을 벗어나는 강제 업데이트 당했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그냥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점심시간, 부장님이 내 설렁탕에 이렇게 먹어봐 더 맛있어. 깍두기 국물 강제 투척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으니 그냥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찍먹인데 부먹소스 일방적 강제 투척 부어버려도 그 탕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이없지만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카톡. 적응을 위해 빠르게 살펴보니 우선 친구 탭의 변화가 눈에 띄네요. 기존에 간결했던 친구 목록 탭이 인스타 같은 타임라인 피드 형태의 UI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서 UI란 오라지리 연병의 약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카톡 친구 목록이란 편리하고 진화된 전화번호와도 같은 것이죠. 빈개똥 넛돌추 자기 이름 앞에 개성 표현하는 프로필 사진 넣을 수 있고, 만약 그 프로필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보고 싶지 않을 권리도 충분히 존중해주는, 그러니 관심 없고 볼 일 없지만 지울 필요도 없어 그냥 놔둔 20년 전 우리 부장님. 이름도 가나다순 하씨라. 이따금 스크롤 쭉 내려보면 마지막 어딘가쯤 오독하니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흑빛 추억 속의 부장님. 그닥 좋은 기억은 아닌 부장님인데 갑자기 그 부장님 해파리 냉채 드시는 사진이 내 카톡 최상단에 딱 뜨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니 부장님의 결심과도 관계없이 갑자기 핵인싸 등극하듯 최상단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거지?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실수로 좋아요 버튼 누르기라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좋아요 알림이 상대에게 곧바로 전송. 은퇴 후 적적하고 외로우시던 부장님 약수터 동기 동창 만난 듯 1초의 인터벌도 없이 나에게 바로 삐딱씨 잘 지냈어? 히읗 이런 메시지 보내오면 뭐라고 답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알 수 없는 고민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취소하면 되지 않을까? 앞불싸 우다닥 취소 버튼 누르면 좋아요가 하나 줄었는데 혹시 자넨가? 부장님한테 괜히 메시지 하나 더 오는 겁니다. 메시지 수정 기능도 생겼네요. 테스트 겸 수정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이질적으로 메시지 밑에 수정된 표시됩니다. 기존의 카톡 메시지가 갖고 있던 신뢰성 있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거로서의 효력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 해놓고 악의적으로 수정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대봐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남녀관계 누명 쓴 남성이 법원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카톡 증거 제시에도 갑자기 메시지 수정돼 야이 스토커너마 써있으니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거죠. 본사 서버 뒤지고 뒤져야 자기야 사랑이 원래 메시지 나오는 거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부터 중요할 것 같은 메시지는 전부 다 스크린샷 찍어놔야 되는데 그 스샷도 뽀샵이라 우기면 할 말이 없고, 신중하고 예민하게 사는 사람들은 스크린샷만 찍다가 세월 다 가는 거죠. 넌 그 나이 먹도록 뭐했냐? 이 나이까지 스샷 찍었다 하는 거죠. 타임라인 내려다보니 죽으란 얘긴지 사망시 1억 보장 보험 광고 뜹니다. 아, 이것이 바로 카톡의 노림수. 그닥 맛없어 보이는 훈지오리 밀키트 광고가 나오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뉴발란스 키즈책 가방을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큼지막한 광고 사이즈라 광고주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관심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이런 광고를 왜 우리 부장님과 처형 사이에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광고를 팔기 위해 이런 인스타 형태의 피드를 설계한 건지, 설계하고 보니 광고 넣기에 좋았던 건지, 뭐가 우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왜 하나도 안 궁금한 사람들의 사진을 강제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스타는 애초에 내가 관심 있는 사용자를 스스로 팔로우해서 보고 싶을 때 보는 건데 카톡은 왜 나에게 그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걸까요? 왜 무분별한 사진 폭격을 가하는 걸까요? 외로운 현대인들 사랑과 교감의 징검다리 카톡인가요? 아이고, 한번 봤던 런닝크루님 어제는 7km나 뛰셨네요. 시당속 외종질님 김장김치 맛있겠네요. 내 친구의 아내의 동생님 어머 셋째 보셨네요.
도대체 나에게 뭘 어쩌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본인의 사진들이 나에게 뜨기를 바랄까요? 보여주는 쪽이나 보는 쪽이나 함께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애 키우고 애 좋아하지만 12년 전에 저한테 중고차 팔았던 사람의 자녀 사진을 9장 연속 감상하니까 이건 뭐 부디 건강하게 잘 크고 다음에는 나한테 뜨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기존의 친구 목록 화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초기 메인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건 버튼 하나로는 결코 상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얼굴 사각형의 이레즈미 문신한 낯선 여자가 반겨주는 꼴이지요. 진짜 내 아내는 방 안에 있기 때문에 문 한 번만 더 열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럼 이게 내 집이 맞습니까? 당혹스럽지요. 가출하고 싶겠지요. 친구 목록은 이런 식으로 폭망했고 더 가가는 쇼폼 탭입니다. 기존에 오픈 채팅 있던 자리에 쇼폼이 들어왔습니다. 얘 카톡 맞나? 티카톡 됐나? 했네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쇼폼 보고 싶으면 유튜브, 인스타, 페북, 틱톡 등 입맛에 맞게 골라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저는 쇼폼 공유를 좋아하지 않아 유튜브에서만 가끔 보는데 왜 내가 선택권도 없이 카톡 안에서 강제 쇼폼을 봐야 되는 걸까요? 이러다 카톡 안에 모든 메뉴 다 넣게 생겼습니다. 모바일 김밥 천국 노리나요? 지금 바뀌었지만 기본 설정이 오픈 채팅보다 우선이라 무조건 자동 재생됐었죠. 내 데이터 어쩔 것이며 5년째 써서 뭐만 좀 하면 빠르게 헐떡이는 내 배터리의 소모 속도를 왜 더 앞당기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 DM이나 페북 메시지로 점점 더 소통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SNS들에 밀려 체류 시간 떨어지고 메신저로서의 입지마저 흔들려 고민이 깊었다는 건 이해하지만 각각의 독립된 서비스로 출시할 것이지 꼭 이렇게 카톡 짬뽕탕 만들어야 됐나 싶네요. 내 거엔 그렇다 쳐도 왜 내 아들 카톡에까지 테러를 감행한 걸까요? 초등생 저의 아들은 게임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균형 찾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규칙 서브 쳐가며 시행착오 거쳐 수정해가며 다른 건 다 돼도 쇼폼만은 잘 제안해 왔는데 이럴 수가 하루아침에 카톡에서 친절하게 내 아들 폰에 쇼폼을 심어주셨습니다. 지금의 5천만 사용자들 볼모로 삼은 것도 모자라 자녀들까지 공략하는 건가요? 자녀 폰에서 쇼폼 해제하려면 부모 인증, 자녀 인증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네요. 진짜 확률 99.99%. 막장 드라마 단골 소재 서류 제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내 자식 인증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만간 간소한 절차로 수정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해결책이나 본질이 아니고 애초에 왜 이런 업데이트를 감행했으며 애들까지 카톡 충성 꿈나무로 묶어놔야만 했는지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업데이트 이후 욕과 비난이 빗발치고 주가도 일시적 하락은 했지만 의외로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호실적 예상하며 목표 주가도 상향하는 분위기입니다. 광고 도배하고 강제로 이용자 체류 시간 늘렸으니 어쨌든 돈은 많이 벌 거라는 예상이지요. 지금의 비난도 언젠가는 잦아들 겁니다. 변화와 혁신은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제 업데이트는 아니어야 됐습니다. 건물공사 삽뜨기 전 도면과 설계도로 충분한 검증 거치듯 카톡 바뀌기 전과 후 예상 시한 제공 후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설문조사 한 번이면 아니요 싫어요 꺼져야 할 사람들이 줄 섰는데 그런 의견을 듣기는커녕 그냥 강제로 진행해버렸습니다. 리서치를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일부러 안 했을 수 있죠. 사용자 의견 물으면 결과는 뻔하니까. 그 결과대로면 영원히 이런 업데이트는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챗GPT 탑재와 자체 AI 모델 카나나의 도입 등 편리성이 증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업데이트도 예정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관심 없고 모르겠고 그냥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예컨대 이런 거죠. 단일 메뉴 돈가스 맛집, 바삭하고 소스만 있어서 줄 서는 맛집, 평생 망할 일 없는 돈가스 맛집이었는데 주변에 잘 되는 순댓국집이 질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순댓국에 우리 손님 뺏길 수는 없다 다 끌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돈가대국 신메뉴 출시하면서 기존 돈가스는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한 셈이죠. 돈가대국 잘 돼서 더 성공할 수도 있지만 기존 돈가스가 그리운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클래식 버전이나 업데이트 선택 등에 대안 없이 왜 일방적으로 감행한 걸까요? 이런 무리한 개편은 AI 슈퍼앱으로 도약하겠다는 카카오의 전략 때문입니다. 메신저에 그치지 않고 탐색형 서비스로 진화해 카톡으로 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인스타, 틱톡, 페북과 앞으로 생길지 모를 다른 SNS 등에 최대한 이용자 뺏기지 않기 위해 모든 걸 카톡 안에서 다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무리한 노림수인 거죠.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하고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의 이탈을 막아야 하고 돈 더 받을 수 있는 광고지면 확보해야 하니 이런 혼종 같은 잡탕 업데이트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네이트온이 그랬듯 싸이월드가 그랬듯 당시에는 확신이 있었겠지만 결국 반대의 결과를 낳았죠. 여러모로 많은 기로에 서 있는 카톡입니다. 비난이 거세지니 수정하겠다면서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는데 첫째, 카톡 친구 목록을 원래대로 복원할 것이며 둘째, 비대형 게시물은 별도의 메뉴에서 볼 수 있게 분리할 것이며 셋째,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이 모든 건 4분기 내에 순차적으로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놀백이나 되돌리는 게 아니며 그냥 수정일 뿐입니다. 하물며 바로도 아니고 4분기 내에 하겠답니다. 시간이 걸렸네요. 그동안 이용자들은 차츰차츰 적응을 하겠지요. 그냥 여론 잠재우기용 강제된 사과를 조금 던져준 느낌입니다. 수정이 된다 한들 이제 메신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앱은 없어지는 셈입니다. 춤추고 해버리고 도파민 자극하는 쇼폼이 있는 카톡 안에서 과시와 허세에 쩌든 수많은 사진들이 올라가는 카톡 안에서 공공문서를 읽고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학교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받는다. 선뜻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공공 메신저로서 기능하며 각 분야의 필수제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5천만 이용자들에게 깜짝 개편을 선보이다니 아무리 자본주의지만 씁쓸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윤 추구와 기업의 사명가치 중 균형 있는 더 나은 선택은 없었던 건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